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웅 소개의 마지막으로 복합 속성 영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합이라는 속성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속성으로 원래 힘, 민첩, 지능에 있던 영웅들을 몇 개씩 빼앗가지고 만들어낸 속성이죠. 그래서 다양한 포지션의 영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대규모 패치로 인해서 영웅들의 주 속성이 바뀐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이전에는 복합 영웅에 있었는데 다른 속성으로 옮겨간 영웅들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허령으로 한번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죠. 얘는 각 속성에 존재하는 정령 영웅이거든요. 이 공허령이라는 영웅은 한마디로 기동력이 뛰어나면서 순간 화력이 뛰어난 갱커라고 할 수 있죠. 매우 빠르면서도 회피 기술을 따로 하나 가지고 있어서 잘 안 죽고요. 상태 이상기도 준수합니다. 공허령은 빠른 레벨업으로 초반에 강하게 활약해야 하기 때문에 2번 미드로 주로 기용합니다. 다음은 기술단인데요. 이 기술단이라는 영웅은 그 롤의 티모하고 좀 비슷한 영웅인데 지뢰를 까는 영웅이거든요. 티모가 원거리 평타 비중이 꽤 높지만 기술단은 순수 마법 딜러로 초반에만 잠깐 평타를 쓰고 Q, E 스킬하고 궁극기인 지뢰 가지고 이제 순간 딜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반에는 지뢰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잘 끌어들이거나 언덕을 방어하는 등 수비적인 느낌으로 플레이하게 돼요. 기술단은 아이템이 많이 필요 없고 견제기가 우수하여 서폿으로 주로 쓰게 됩니다. 다음은 닉스 암살자인데요. 닉스 암살자는 순간적인 스킬 딜러로 투명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몰래 붙어서 순간적으로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영웅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갱킹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아이템이 약간만 필요하고 기절 기술이 좋기 때문에 거의 4번 서폿 전용으로 쓰게 됩니다. 다음은 데즐인데요. 이 데즐이라는 영웅은 궁극기가 최근에 한번 리어크가 돼서 1번 캐리를 제외한 코어 포지션으로 연구 중인 녀석이거든요. 일단 치유 스킬에다가 킬 방지 스킬이 있어서 세이빙이 되고요. 준수한 평타 모션에다가 슬로우도 있어서 견제도 할 수 있어요. 아이템이 갖춰지면 원거리 평타 딜러처럼 돼서 2번, 3번으로 많이 쓰는 모습이 보이죠. 원래는 5번 서폿으로 많이 쓴 역사가 길어서 이를 반영하는 통계도 있고요. 다음은 마그누스인데요. 이 마그누스라는 영웅은 적을 끌고 오는 스킬, 즉 배달 스킬을 갖고 있고요. 적들을 뭉치면서 기절을 먹이는 궁극기가 있어서 전투 개시가 되는 이니시에이터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을 포함한 아군의 평타에 추가 스플래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서 근접 캐리와 궁합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킬에 선딜이 좀 있고 주력 스킬을 잘 쓰려면 적에게 붙어야 돼서 전멸 단검 같은 아이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코어로 보통 쓰는데 보통 전투 개시 이니시에이터로 많이 고르기 때문에 3번으로 많이 쓰는 영웅입니다. 다음은 마르시인데요. 마르시는 돌진 기술과 슬로우를 가지고 있어서 갱킹이 강력하거든요. 평타 관련 스킬들이 있어서 아이템이 나오면 평타 딜도 꽤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마르시는 코어, 서폿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치에 따라서 포지션이 오락가락 할 수 있는데 다만 코어로 사용하면 후반에 다소 힘이 떨어지죠. 코어로 쓰면 1번, 3번으로 보통 쓰고 지금 버전에서는 4번 서폿으로 많이 쓰는 영웅입니다. 다음은 맹독사인데요. 맹독사는 두나와 도트딜에 특화된 마법사 캐릭터인데요. 거기에 원거리 화력 지원 와드가 있어서 시야 확보 및 전선 압박이 가능합니다. 저레벨에도 원거리 견제가 우수하고 아이템도 거의 필요 없고 견제력이 강해서 서폿으로 주로 씁니다. 다음은 모래재앙인데요. 이 모래재앙이라는 영웅은 광역 기절 스킬과 광역 마법 피해 그리고 두나를 가진 전투 개시자라고 할 수 있죠. 체력이 높지는 않은데 기절 스킬에 붙은 이동 그리고 투명한 스킬로 나름 레인전에서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얘는 전멸 단검 그리고 생존력을 올리기 위한 치르광의 지팡이나 혈석 같은 아이템이 필요해서 3번 오프레이너로 보통 기용합니다. 다음은 바람순찰자입니다. 이 바람순찰자는
기절 스킬과 기동력, 그리고 강력한 평타 화력 등의 다양한 스킬 폭을 가진 하이브리드 영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해요. 코어 그리고 서퍼 모두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캐릭터 특성상 적 한 명에게만 강력하기 때문에 초중반 갱킹을 잘해야 하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현 버전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 4번 서폿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쥐기수인데요. 박쥐기수는 준수한 레인전과 전투 개시가 가능한 영웅이죠. 이니시 기술로 배달이 가능한 영웅이고요. 지형을 무시하면서 이동할 수 있어 잘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튀어나와서 전투 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타에서 전투 개시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서 팀워크가 잘 되어야 좋아요. 그래서 박쥐기수는 대회에서 픽률이 정말 높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미드로 참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4번 서폿으로 주로 씁니다. 다음은 번개 감시자입니다. 번개 감시자는 마법 및 평타 원딜러로 2명의 캐릭터를 정교하게 조작해야 되거든요. 번개 감시자의 복제물은 보통의 환영 영웅과는 달리 아이템, 마법, 평타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응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들면 본체는 한쪽 레인 수비하면서 복제물은 다른 레인으로 압박을 들어가는 플레이죠. 다만 유닛 2개를 정교하게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이 매우 복잡하고 파밍도 많이 해야 됩니다. 번개 감시자는 원래 캐리의 성격이 강한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레인전이 의외로 괜찮아서 지금은 2번 미드로 보통 사용하고 어쩌다가 1번 캐리로도 종종 기용합니다. 다음은 비사진인데요. 비사진은 하이브리드형 원거리 딜러로 상태 이상 기술, 딜링, 그리고 탱킹에 모두 준수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비사진만의 독특한 특징으로는 궁극기로 하수인을 소환하는데 평타 딜과 기절을 갖고 있습니다. 비사진은 레인전이 준수하면서 튼튼한 편이라 3번 오프레이너로 많이 기용합니다. 다음은 스냅파이어인데요. 이 스냅파이어라는 영웅은 기본적으로 레인전에서의 견제력과 기절 스킬이 좋은 영웅이고 한타에서도 원거리에서 광역 폭딜이 되는 영웅이거든요. 다만 스킬들이 죄다 논타겟팅 스킬이고 기절 스킬은 팀원과의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스냅파이어는 필요한 아이템이 많지 않아서 일단 서폿으로 주로 기용합니다. 다음은 아바돈인데요. 아바돈은 우수한 탱킹력과 세이브 능력 그리고 평타 딜 스킬을 갖고 있거든요. 아이템이 없이 레벨이 올라가도 보호막과 궁극기로 오래 버틸 수가 있고 보호막 스킬을 활용해 각종 시시기를 풀어 제끼는 데다가 치유 스킬까지 있어 세이빙이 훌륭한 영웅이죠. 거기다가 평타의 공속 증가 및 슬로우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캐리 속도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돈은 코어, 서폿 모두 사용 가능하거든요. 서폿으로 쓸 때는 보통 5번으로 쓰고 코어로 쓸 때는 보통 3번 오프레인으로 주로 쓰게 됩니다. 다음은 악령인데요. 악령은 상대에게 붙는 능력이 우수한 근접 딜러로 지도상에 상대가 보이기만 하면 바로 붙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피해 감소 스킬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마치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 대신 레인전이 약한 편이고 정글 파밍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잘 보고 초중반 한타에서 킬스틸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인전도 약하고 아이템이 없으면 굉장히 약한 영웅이라 1번 캐리로 보통 씁니다. 다음은 악몽의 그림자인데요. 악몽의 그림자는 지속시간이 긴 시시기 2개를 가지는 상태 이상 특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레인전에서는 체력을 스틸하는 기술 때문에 어느정도 프론트 섬에서 견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견제가 좋고 상태 이상 기술이 훌륭하기 때문에 5번 서폿으로 보통 씁니다. 다음은 야수지배자인데요. 야수지배자는 다양한 기술폭을 지닌 영웅으로 원거리 견제, 전선 압박, 전투 개시 및 상태 이상을 갖고 있는데 특히 기절 스킬이 주문 면역 관통이라 후반에도 유틸이 좋은 영웅이죠. 그리고 체력템 갖추면 나름 또 튼튼합니다. 소환물을 잘 활용할 수 있어 대군주의 투구가 필요하고 전멸도 필요하기 때문에 3번 오프레이너로 주로 기용합니다.
다음은 애니그마인데요. 이 애니그마라는 영웅은 다수의 원거리 소환물을 이용한 전선 압박과 견제, 그리고 광역 기절 스킬 블랙홀을 활용한 전투 개시에 특화된 영웅입니다. 애니그마의 전투 개시 기술인 블랙홀은 정말 강력하지만 사거리가 짧고 가만히 서서 계속 시전을 해야 하는 이른바 채널링 기술이라서 전멸 단검이나 칠흥왕의 지팡이 같은 고가의 아이템을 꽤 요구하기 때문에 코어 포지션 3번 오프레이너로 주로 기용합니다. 다음은 이오라고 하는 영웅인데요. 이 이오라고 하는 영웅은 롤의 유미하고 비슷한 편이에요. 그런데 도타에서 가장 어려운 서폿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서 뭘 하는 영웅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캐리에게 각종 버프를 걸어주는 영웅이거든요. 심지어는 연결된 아군과 같이 원하는 곳으로 텔레포트가 가능한 영웅이죠. 이오는 캐리와의 조합이 정말 중요한데 보통 힘 캐리하고 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혼돈기사, 타이니, 연금술사 이런 애들하고 조합하는데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판 깔리면 혼자서 딜링도 하고 기절도 걸고 뭐 전부 다 하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판 깔리면 혼자서 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조합을 타기 때문에 각종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대회에서 많이 보였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오는 1번 캐리와 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보통 5번 서폿으로 많이 씁니다. 다음은 자연의 예언자입니다. 이 자연의 예언자는 운영 특화 영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순간 이동하고 소환물을 써서 전선을 압박하거나 다른 레인으로 교전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도타의 전체적인 판을 잘 읽어야 잘 쓸 수 있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연의 예언자는 도타를 잘하면 모든 포지션을 다 쓸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근데 평타를 활용해야 돼서 서폿보다는 코어가 좀 더 잘 맞고요. 평타 원딜의 속성이 있고 빠르게 골드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버전에서는 1번 캐리로 많이 기용합니다. 자, 다음은 죽음의 예언자라는 영웅인데요. 이 죽음의 예언자는 우수한 탱킹력과 전선 압박이 되는 영웅이거든요. 레인 클리어 및 견제가 좋아서 보통 미드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치유 스킬을 이용한 탱킹력이 좋다는 점 때문에 3번 오프레이너로도 종종 기용하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천갑검사입니다. 이 천갑검사는 기동력이 좋으면서 튼튼하고요. 적의 진영을 붕괴시킬 수 있는 영웅이죠. 일단 모든 스킬이 논타겟팅 스킬이라서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천갑검사는 라인을 잘 쓸어 먹으면서 견제가 좋고 아이템 한두 개로 초반부터 충분히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미드로 보통 기용합니다. 다음은 취권도사인데요. 취권도사는 튼튼하면서 견제기가 우수하고 궁극기를 이용한 뛰어난 생존 능력과 다양한 상태 이상을 걸 수 있는 영웅으로 초중반에 강력합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탱킹이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필요해서 3번 오프레인으로 주로 기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복합 영웅이었다가 패치로 영웅의 속성이 변경되면서 다루지 않았던 영웅들인데요. 불사조하고 태엽장이 이 두 영웅인데 모두 힘 영웅이에요. 그럼 이제 불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불사조라는 영웅은 역전투 개시자로 스킬들의 사거리가 길고 라인전에서의 견제가 좋은 영웅입니다. 거기에 도타의 몇 없는 체력 비율 피해를 가진 영웅으로 후반에도 강력한 마법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웅이죠. 다만 모든 스킬들이 논 타겟팅 스킬이고 다소 발동이 느리기 때문에 예측샷을 잘해야 하고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아이템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포터로 쓰는데 5번보다는 4번이 조금 더 잘 맞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태엽장이인데요. 이 힘영웅인 태엽장이는 전투 개시가 가능한 서포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전투 개시자들은 전멸 단검 같은 아이템이 필수인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6렙만 되면 바로 전투 개시가 됩니다. 그 외에 길막 스킬과 밀치기 스킬이 있어서 여러가지로 응용이 좋고 Q 스킬을 활용한 초반 화력이 뛰어나고 이동 속도도 뛰어난 편이라 로밍이 괜찮아요. 태엽장이는 아이템이 별로 필요 없어서 서포터로 보통 씁니다. 자, 지금까지 도타의 영웅들의 간단한 설명과 주력 포지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는 입문자 시리즈로 회차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도타의 여러가지 아이템이나 영웅들의 설명, 그리고 상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